장모 죽는 타이밍 하나 기가 막히네. 거지 같은 엄마의 거지 같은 딸. 돈 없으니 끝이지 뭐. 관짝에 있는 분께 마지막 인사나 드리러 갈까? 야, 그러다 장모 벌떡 일어날라. 장례식장에 조용한 곡소리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한서윤은 검은 상복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깊이 인사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정은실 여사의 영정 앞에서 차분하게 예를 갖추는 그녀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30대 중반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어깨는 세월의 무게에 눌려 구부러져 있었습니다. 까만 치마 저고리가 그녀의 야윈 몸매를 더욱 왜소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씩 서윤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지나갔습니다. 많이 상심하셨겠어요. 어머님이 좋은 곳 가셨을 거예요.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일일이 인사했습니다.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채로 말입니다. 사실 그녀에게는 눈물을 흘릴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장례 비용만 해도 1,000만 원이 넘게 들어갔는데 그 돈조차 친척들에게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혈액암으로 투병하는 동안 병원비만으로도 집 한 채 값이 나갔습니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가 벌컥 열리더니 당당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남편 이도훈 중령이 정복을 입고 한 여자와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 여자는 조세라 대위 이도훈의 후배였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결혼식장에 온 것처럼 환한 미소를 지으며 영정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조세라는 빨간 립스틱을 진하게 바르고 있었고 이도훈은 그런 그녀의 팔을 자연스럽게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머니 사위 새로운 와이프 될 사람이에요. 조세라가 영정을 향해 밝게 인사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의 시선이 한데로 모였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도훈이 웃으며 서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정은실 여사님, 딸 하나는 잘 키우셨네. 이렇게 얌전하고 말 잘 듣게. 그의 목소리엔 조롱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천천히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다른 감정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마치 얼음처럼 단단해진 시선이었습니다. 5년 동안 참고 견뎌온 모든 굴욕이 한순간에 폭발하려는 듯 했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돌아서며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길 바랐는데 너희가 끝을 만들어주는구나. 장례식장의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이도훈과 조세라만이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태연자약했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영정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모든 것을 정리할 때가 왔다고 말입니다. 시간이 거슬러 올라갑니다. 5년 전 법무단의 신입장교로 부임한 서윤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홀로 남아보고서와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서윤은 군사법원 판사를 꿈꾸며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었습니다. 법무단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유망한 신예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판례를 연구하고 법조문을 외우는 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동기들이 모두 퇴근한 후에도 혼자 남아 공부하는 성실함으로 상급자들의 신뢰를 얻고 있었습니다. 서중이 보고서 그렇게 혼자 붙들고 있지 말고 나랑 한번 붙어보자. 이도훈 중령이었습니다. 당시 그는 법무단의 에이스로 불리며 모든 후배들의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습니다. 카리스마 넘치는 외모와 뛰어난 실력으로 서윤에게는 동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어려운 사건들을 척척 해결해내는 능력으로 유명했고 진급도 빨랐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에게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야근하는 서윤에게
커피와 간식을 챙겨주는 이도훈의 모습은 다정했습니다. 힘들지? 이런 일은 경험이 중요해. 내가 도와줄게. 그의 따뜻한 배려에 서윤은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업무 외적으로도 자주 만나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이도훈은 서윤에게 법무단에서의 노하우를 알려주었고 어려운 사건이 있으면 함께 해결책을 찾아주었습니다. 선배로서도 연인으로서도 완벽해 보였습니다. 첨단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이도훈은 에르메스 가방을 서윤에게 선물했습니다. 당신은 특별해. 다른 여군들과는 달라. 그의 달콤한 말에 서윤은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이도훈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결혼하면 전역하자. 내가 책임질게. 당신은 편히 쉬었으면 좋겠어. 서윤은 망설였습니다. 군인으로서의 꿈과 포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도훈의 간절한 설득에 결국 마음을 바꿨습니다. 당신 같은 재원이 집안일로 고생할 필요 없어. 나한테 맡겨줘. 그의 약속을 믿고 서윤은 전역을 결심했습니다. 동기들과 선후배들이 모두 만류했지만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서는 모든 것이 무의미했습니다. 결혼식 당일 서윤은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도훈과 나란히 선 모습은 완벽한 커플이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직후부터 상황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첫마디부터 냉랭했습니다. 여자가 무슨 군인이야. 이제 집안일에 전념해. 이도훈도 점차 차가워졌습니다. 군대 얘긴 이제 그만해. 민간인이잖아. 결혼 전에 그 다정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마치 목적을 달성한 사냥꾼처럼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서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군복을 벗은 그녀에게는 돌아갈 곳이 없었습니다. 결혼 후 서윤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도훈은 동료들 앞에서 서윤을 소개할 때마다 우리 집사람, 전역한 살림꾼이라고 말했습니다. 군인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을 때도 서윤은 늘 차와 음식을 준비하는 역할이었습니다. 한때 같은 계급장을 달고 함께 일했던 동료들 앞에서도 서윤은 단순한 가정주부로 전락했습니다. 집에서 쉬는 사람이 이런 건 좀 해줘야지. 이도훈의 말에 친구들은 웃어넘겼지만 서윤에겐 모욕적으로 들렸습니다. 한때 존경했던 남자의 민낯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서윤을 동등한 파트너가 아닌 가사도우미 정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군대에서 쌓았던 자존감과 실력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법무단에서 인정받던 실력 있는 장교였던 과거는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이도훈의 친구들은 서윤을 보며 역시 여자는 집에 있어야 해라며 비아냥거렸습니다. 시어머니는 더욱 노골적이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대놓고 서윤을 무시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전역했으니 다행이지, 말 잘 듣고. 서윤은 웃으며 맞장구 쳤지만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친구들 앞에서는 더더욱 험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요즘 며느리들은 버릇이 없어서 말이야. 그런데 우리 며느리는 순해. 마치 애완동물을 자랑하듯 말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서윤은 치를 떨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이도훈은 그런 상황에서도 어머니 편만 들었습니다. 엄마 말씀이 맞아. 여자가 너무 나서면 안 되지. 서윤의 과거 업무 경험을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법무단에서 뭘 했다고 그래? 서류나 정리하던 거잖아. 그의 말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서윤을 일방적으로 부리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한때 자신을 특별하다고 말했던 그 남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점점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참고 견디던 한계점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거울을 보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한때 당당했던 여군 장교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초라한 며느리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서는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이 모든 굴욕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해주겠다는 다짐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훈이 밤늦게 들어와서도 밥 차려나 한마디만 던지고 소파에 드러누울 때 서윤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때부터 서윤은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훈의 비리와 부정행위들을 하나하나 기록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무기가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단에서 쌓은 실력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할 줄이야. 어머니 정은실 여사가 혈액암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서윤은 병원을 오가며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야윈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앉아있는 서윤의 모습은 처절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질 거야. 수술하면 나을 수 있대.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의사는 800만 원의 수술비를 요구했습니다. 서윤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용돈, 집안 경조사비 등으로 가게는 늘 빠듯했습니다. 이도훈이 준 생활비로는 어머니 병원비까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서윤은 무릎을 꿇고 이도훈에게 간청했습니다. 800만 원이면 수술 가능하대요. 도와줘요. 하지만 이도훈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군인이 돈이 어딨어. 나도 쪼들린다고. 그의 목소리는 짜증과 귀찮음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서윤이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냥 큰 병원 말고 작은 데서 해. 돈 그렇게 많이 안 들겠지. 어머니의 생명을 돈으로 계산하는 그의 모습에 서윤은 절망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도훈은 뒤로는 각종 리베이트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병사들의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아 골프 접대를 받는 그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고급 골프장에서 웃으며 악수하는 이도훈과 업체 관계자들, 그들 사이에 오가는 검은 돈이 서윤 어머니의 생명보다 우선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수천만 원씩 뒷돈을 챙기면서도 아내의 어머니는 외면하는 파렴치한 모습이었습니다. 부하들의 복지비를 횡령하고 부실한 급식업체와 결탁해서 이익을 챙기는 일이 그에게는 일장이었습니다. 서윤이 그 사실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증거가 부족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병을 계기로 서윤은 더욱 적극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를 항상 지니고 다니며 이도훈의 전화 통화를 몰래 녹음했습니다. 서윤은 보험을 해약하고 친척들에게 손을 벌려봤지만 부족했습니다. 8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이렇게 크게 느껴질 줄 몰랐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쇠약해져 갔고 서윤은 속절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어머니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서윤의 절망감도 깊어져 갔습니다. 임종 직전 어머니는 서윤에게 은목걸이를 건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쥐어주며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윤아, 내 아버지는 국방부 장관 강재현이야. 검사였던 그 사람. 마지막 선물이 이 목걸이야. 서윤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아버지 없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거짓이었던 겁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는 힘겹게 숨을 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미안해. 너한테 말 못하고. 하지만 이제 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 목걸이 내 아버지 표시야. 찾아가. 내가 누군지 알려줘.
어머니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습니다. 서윤은 어머니의 손을 꽉 잡고 울음을 참았습니다. 엄마, 가지 마세요. 저 혼자 어떻게 살아요?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어머니는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윤아, 너는 충분히 강한 아이야. 이제 내 길을 가렴. 그렇게 어머니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서윤은 한참 동안 어머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은목걸이를 쥔 손이 떨렸습니다. 갑작스럽게 밝혀진 출생의 비밀, 그리고 국방부 장관이라는 아버지의 존재. 모든 것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서윤은 결심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힘을 다해 알려준 이 비밀에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일주일 후 서윤은 국방부를 찾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어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어머니의 유품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 앞에 서니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25년 만에 만나게 될 아버지, 그것도 자신이 누군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입니다. 문이 열리고 강재현 장관이 나타났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은목걸이를 꺼내 보였습니다. 이것 아시나요? 그 순간 강재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강재현 장관이 은목걸이를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경직되었습니다. 25년 전 연인 정은실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목걸이였습니다. 젊은 검사 시절 잠깐 스쳐간 사랑의 흔적이었습니다. 당시 강재현은 유능한 검사로 촉망받던 인재였고 정은실은 법원 직원이었습니다. 잠깐의 만남이었지만 진실한 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치적 야망과 집안의 반대로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후 강재현은 재벌가 딸과 정략 결혼을 했고 정은실은 홀로 아이를 낳아 키웠습니다. 강재현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이 목걸이가 설마. 강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윤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주신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면서요. 그 순간 강재현의 머릿속에 25년 전의 기억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갔습니다. DNA 검사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부녀 관계가 확인되었습니다. 강재현 장관은 책상에 앉아 검사 결과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게 해서 미안하다. 그의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의 딸이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었다는 사실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혈액암으로 고생하다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더욱 자책했습니다. 자신에게는 충분한 돈이 있었는데도 딸과 전 연인을 구하지 못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만약 내가 알았다면 정은실 씨를 구할 수 있었을 텐데. 강재현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은 그런 아버지를 차분히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저는 앞으로를 생각하고 싶어요. 서윤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전 제 이름으로 정리하고 싶어요. 다만 문 하나만 열어주세요. 그녀의 눈에는 복수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강재현 장관은 딸의 결심을 읽었습니다. 무엇이든 도와주겠다.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이제 서윤에게는 강력한 후원자가 생겼습니다. 5년간 참고 견뎌온 모든 굴욕과 배신이 머릿속에 스쳐갔습니다. 어머니의 죽음 앞에서도 외면했던 남편, 그리고 그 남편과 불륜을 저지르는 후배까지. 이제 모든 계산을 정확하게 해줄 때가 왔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무력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의 딸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얻은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다시 군인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당했던 모든 것을 정확히 되돌려주고 싶어요. 강재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내 딸이니까. 드디어 서윤의 진짜 복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군 내부 감찰팀에 정식 제보를 접수했습니다. 그녀가 준비한 증거 자료는 완벽했습니다. 병사 복지비 횡령 내역, 보급 부식 유통업체와의 불량품 리베이트 거래, 부하 여군에 대한 희롱 녹음 파일, 그리고 조세라와의 군무상 부적절한 행위까지 모든 것이 세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법무단에서 쌓은 실력이 이런 곳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증거 수집과 정리, 법적 근거까지 완벽하게 갖춘 제보였습니다. 5년 동안 참고 견디면서도 틈틈이 모아둔 증거들이었습니다. 이도훈은 자신의 아내가 이렇게 치밀한 사람인 줄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녹음 파일만 해도 수십 개였고 회계 장부의 불일치를 증명하는 자료도 산더미 같았습니다. 감찰팀 팀장은 서윤이 제출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면 기소하기에 충분한 증거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자료를? 서윤은 차분히 답했습니다. 저도 법무단 출신이거든요. 강재현 장관이 직접 나섰습니다. 군은 사조직이 아니다. 특히 내 딸이 증언자로 들어왔을 땐 더더욱. 장관의 한마디는 곧 군 검찰의 움직임으로 이어졌습니다. 감찰팀의 수사는 신속하고 철저했습니다. 이제까지 이도훈을 비호해왔던 상급자들도 더 이상 손쓸 수 없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직접 관심을 보이는 사건에서 누가 감히 봐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수사는 파죽지세로 진행되었고 이도훈의 비리는 하나하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이도훈은 보직에서 해제되었습니다. 군검찰에 송치되는 그의 모습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수갑을 찬 채 고개를 숙이고 끌려가는 모습을 보며 동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조세라 역시 불륜녀라는 낙인과 함께 군에서 쫓겨났습니다. 한때 잘 나가던 중령이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통쾌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국방부 인사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서윤 대령, 여군 최초 사단장 내정. 뉴스 화면에 나온 서윤의 모습은 당당했습니다. 감방에서 뉴스를 시청하던 이도훈의 손이 덜덜 제시도 규계속 편집 떨렸습니다. 리모컨을 쥔 그의 손목엔 수갑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한때 자신이 무시했던 아내가 이제는 자신보다 높은 계급에 올라 있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서윤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단순히 이도훈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이 그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섰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동료 죄수들이 뉴스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야, 저 여자 내 와이프 아니야? 대박이네. 이도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뼈저리게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그가 평생 닿을 수 없는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출소 후 이도훈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민간 보직 전환은 실패했고 그 어디서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고깃집에서 혼자 소주를 마시며 지나간 시절을 그리워하는 초라한 중년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한때 중령이라는 계급으로 위세를 부렸던 그는 이제 일자리를 구하기도 어려운 처지가 되었습니다. 군 관련 일자리는 물론이고 일반 회사에서도 정과자를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40대 중반, 특별한 기술도 없는 그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루하루가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술로 하루를 견뎌내는 것이 유일한 위안이었습니다. 조세라도 그를 떠난 지 오래였습니다. 불륜녀라는 낙인을 쓴 그녀는 지방으로 내려가 흔적을 감춘 상태였습니다. 이도훈은 완전히 혼자가 되었습니다.
과거의 권세와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비참한 현실만 남았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서 회식 중인 군인들 사이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린 이도훈의 눈에 서윤이 보였습니다. 사단장 견장을 단 제복을 입고 있는 서윤은 과거의 그 초라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강철 같은 눈빛과 당당한 자세로 부하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녀 주위의 장교들은 모두 공손한 자세로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무시하고 업신여겼던 그 여자가 이제는 누구보다 당당한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서윤의 목소리에는 권위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우리 부대 장병들의 복지가 최우선입니다. 그 누구도 그들을 이용해서는 안 됩니다. 이도훈은 그 말이 자신을 겨냥한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도훈은 비틀거리며 서윤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윤아, 우리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애원하는 듯 했습니다. 과거의 권위는 온데간데없고 애거라는 남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술에 취한 그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했습니다. 한때 자신을 무시했던 그 남자가 이제는 자신에게 애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윤에게는 복수의 완성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윤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당신과 같은 계급도 같은 인생도 아니에요. 다시는 내 이름 부르지 마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선을 그은 것이었습니다. 이도훈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서윤은 돌아서서 부하들과 함께 자리를 떠났고 이도훈은 혼자 남겨졌습니다. 주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그는 일어날 힘조차 없었습니다. 사단 창설 기념식 단상에 선 서윤이 연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군복을 벗었다고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저는 그 옷을 벗고 나서 제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확신에 찬 울림으로 예식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참석한 모든 장병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연설을 들었습니다. 여군 최초 사단장이라는 타이틀이 단순한 보상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쟁취한 정당한 자리임을 증명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과거 자신을 무시했던 모든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서윤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은 계급장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신념과 의지가 만드는 것입니다. 단상 아래 앉아있는 장교들과 부사관들의 눈에는 존경의 빛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때 전역했던 여성이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 당당히 연설하는 모습은 감동적이었습니다. 특히 여군들에게는 희망과 용기를 주는 장면이었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곧 모든 여군들의 꿈이 될 것이었습니다. 연설을 마친 서윤은 부하들과 악수를 나누며 격려의 말을 건넸습니다.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길은 언제나 있습니다. 행사를 마친 서윤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은목걸이를 손에 들고 조용히 헌화했습니다. 이건 엄마가 남긴 길이었고 전 그 길 끝에서 저 자신을 다시 찾았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국화꽃처럼 그녀의 마음도 잔잔히 움직였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진실이 자신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어 사는 여자가 아니라 당당히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군인 한서윤으로 태어났습니다. 묘소 앞에 앉아 어머니와 대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났어요. 저를 무시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제대로 보여줬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평온함과 만족감이 느껴졌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고 이제는 정말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차례였습니다.
어머니도 이런 딸의 모습을 보고 기뻐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주신 이 목걸이 덕분에 제가 누군지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제 자리를 찾았어요. 카메라가 천천히 줌아웃되며 사단 깃발 아래 선 여군 사단장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뒤로 강재현 장관이 먼 발치에서 고개를 숙여 경례를 올리는 모습이 잡혔습니다. 이제 서윤은 완전히 자신의 삶을 되찾았습니다. 배신과 굴욕의 시간을 딛고 일어선 진정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바람이 태극기를 휘날리며 지나갔고 서윤의 견장이 햇빛에 반짝였습니다. 그녀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정의의 실현이었습니다. 이제 그 누구도 그녀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강재현 장관은 멀리서 딸의 모습을 바라보며 뿌듯해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딸을 도울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서윤은 이제 더 이상 도움이 필요한 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뤄낸 강인한 여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이었습니다. 해는 서쪽 하늘에서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서윤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오직 미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한서윤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한 군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으로 말입니다. 2년이 흘렀습니다. 한서윤은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군 사단장으로서 군내에서 존경받는 리더가 되었고 그녀가 이끄는 부대는 정군 최우수 부대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열린 정책회의에서 서윤은 당당히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있었습니다. 군인의 복지는 국가 안보와 직결됩니다. 우리는 장병들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모든 고위 장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때 무시당했던 그 여자가 이제는 군 정책을 좌우하는 핵심 인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강재현 장관은 딸의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봤습니다. 서윤의 부대에서는 군기문란 사건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장병들의 만족도는 정군 최고였습니다. 그녀가 시행한 혁신적인 복지 정책들은 다른 부대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군 개혁의 선구자라고 불렀습니다. 한편 이도훈의 현실은 더욱 참담해졌습니다. 정가자라는 신분으로 인해 정상적인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진 그는 결국 공사장에서 막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연명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시멘트 포대를 나르는 그의 모습은 한때 군 정복을 입고 위세를 부렸던 과거와 극명한 대조를 이뤘습니다. 동료 작업자들은 그가 전직 중령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앉아 도시락을 먹으며 뉴스를 보던 이도훈의 눈에 서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한서윤 사단장, 군 개혁 방안 발표 화면 속 서윤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었습니다. 이도훈은 도시락 뚜껑을 덮고 고개를 떨궈야 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인지를요. 조세라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그녀는 지방의 작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과거의 불륜 스캔들로 인해 승진해서 번번이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군대서 바람핀 여자라는 소문이 돌면서 그녀는 점점 고립되어 갔습니다. 한때 젊은 여군 장교로서 앞날이 창창했던 그녀의 인생도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반면 서윤은 국방부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에서 주요 연사로 활동하며 여성 리더십의 상징으로 떠올랐습니다. 언론에서는 그녀를 유리천장을 깬 여성의 아이콘이라고 칭송했습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모든 이들이 이제는 그녀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하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서윤의 성공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를 넘어 사회 전체에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전국의 여성들이 그녀를 롤모델로 삼기 시작했고 군 입대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5년 후 서윤은 국방부 차관으로 승진했습니다. 여성으로는 최초였습니다.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승진 임명식에서 서윤은 태극기 앞에서 선서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엄숙히 선서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울림이 있었고 참석한 모든 이들이 숙연한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강재현 전 장관도 딸의 승진식을 보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그였지만 딸이 자신보다도 더 높은 자리까지 오른 것을 보며 감격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럽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서윤은 아버지를 향해 깊이 인사했습니다. 늦었지만 찾은 가족의 의미를 그제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임명식장에는 수많은 언론과 정치인들이 참석했습니다. 대통령까지 축하 메시지를 보낼 정도로 서윤의 승진은 국가적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임명식 후 기자회견에서 서윤은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한때 군복을 벗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이 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으로 이도훈을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아는 사람들은 모두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이도훈은 여전히 막리를 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체력도 예전 같지 않았고 일자리를 구하기도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신문에서 서윤의 승진 소식을 본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보물을 버렸는지 뼈저리게 깨달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습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공사장 동료들이 국방부 차관 됐다는 여자 진짜 대단하다며 칭찬하는 소리를 들으며 이도훈은 더욱 초라해졌습니다. 서윤의 차관 취임 후 군에는 혁명적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녀가 주도한 성희롱 척결 캠페인과 장병 복지 개선안은 정군의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특히 여군들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에 있어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였습니다. 국제적으로도 서윤의 리더십은 주목받았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 회의에서 그녀는 아시아 여성 최초로 기조연설을 맡았고 전 세계 언론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한국에서 나온 놀라운 여성 리더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해외 매체에 잇따라 게재되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무시했던 모든 이들은 이제 그녀의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서윤은 진정으로 승리했습니다. 복수가 아닌 성공으로서 말입니다. 10년 후 서윤은 국방부 장관에 임명되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의 여성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열린 임명장 수여식에서 대통령은 서윤에게 직접 임명장을 건넸습니다. 한서윤 장관의 리더십이 우리나라 국방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통령의 말에 참석자들은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서윤은 임명장을 받으며 가슴 깊은 곳에서 뭉클함을 느꼈습니다. 한때 무력한 며느리였던 자신이 이제는 국가의 안보를 책임지는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그녀의 옆에는 강재현 전 장관이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뛰어넘었네. 그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열어주신 문 덕분이에요. 두 부녀의 모습을 보며 참석자들은 감동했습니다. 운명적으로 만난 부녀가 함께 국방부를 이끄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장관 취임식 당일 서윤은 어머니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국방부 장관 정복을 입은 채로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해냈어요. 이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왔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견장을 스쳤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딸을 축복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가 남겨주신 그 목걸이 하나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정말로 당당하게 살 수 있어요. 서윤은 은목걸이를 꺼내 어머니의 영정 앞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 목걸이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힘으로 충분히 당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묘소를 떠나며 서윤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과거였습니다. 한편 이도우는 작은 시골 마을의 허름한 원룸에서 홀로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50이 넘어 더 이상 육체적 노동도 힘들어진 그는 정부 지원금으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낡은 텔레비전에서 서윤의 장관 임명 소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서윤 장관은 국방 정책의 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를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작은 방 안에 울렸습니다. 이도우는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려 했지만 손이 떨려 제대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화면 속 서윤은 너무나도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최악의 실수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서윤을 잃은 것이 아니라 서윤을 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떨구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그 사과는 아무도 들을 수 없는 빈 방 안에서만 울렸습니다. 서윤의 이야기는 이제 전설이 되었습니다. 배신당한 여인이 최고의 자리에 올라 진정한 승리자가 된 완벽한 복수극. 그리고 그 복수는 파괴가 아닌 창조였고 증오가 아닌 성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